좋은 학생 더 좋게 이끄는 하이퍼플러스 YNS 어학원 고등부 대표 강사 김신철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5년 2학기 안양여고 중간고사 문제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양여고의 시험 범위는 교과서가 1, 2과 2과였고 모의고사 지문이 2024년 3월과 2024년 6월 이렇게 두 개의 지문이어서 시험 범위는 그냥 일반적인 학교 수준이었다. 그렇게 많지도 그렇게 적지도 않고 적절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부적인 문제를 먼저 쭉 보시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되냐면 객관식 26문제, 주관식 2문제 이렇게 해서 총 28개의 지문이 출제됐고요. 객관식 배점이 90점, 주관식 배점이 10점 해서 총 100점 만점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타 학교 대비 약간의 특이사항은 타 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신성고등학교는 총 문제가 37지문이 출제되고요. 시험 범위 중에 교과서는 한 과가 있었습니다. 37지문 중에서 교과서가 한 과였는데 신성고등학교는 교과서 문제가 2문제 출제됐습니다. 2문제 출제됐는데 저희 안양여고는 28개의 지문 중에서 교과서 시험 범위가 2과였고요. 교과서 문제가 한 문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교과서 지문이 총 7지문이 출제됐습니다. 28개 중에 교과서가 7지문 출제됐으니까 적지 않은 비율이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교과서가 한 과 들어갈 때 2문제 정도 들어가거나 한두 문제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두 과 정도가 시험 범위다 라고 한다면 4문제, 많을 경우가 5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안양여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7문제 출제됐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의 개수가 적지 않다. 그래서 타 학교 대비 교과서도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되는 학교이더라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총 28개 중에 색깔이 다른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가 색깔이 다릅니다. 자, 이 9개는 변형된 지문입니다. 즉 시험 문제가 원문과 똑같이 출제되지 않고 원문을 다른 형태의 글로 써 놓은 문제입니다. 이건 뒤에서 실제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28개 지문 중에서 9개가 변형되었다라는 거, 변형은 적절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형이 그렇게 많지도 그렇게 적지도 않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신성고등학교는 37개 중에 변형된 지문이 6개 지문이었고요. 또 관내인학교 중에 관양고라는 학교 있습니다. 관양고는 총 20개 지문 중에서 문제가 좀 적은 학교였고요. 20개인데 그 중에서 13개가 변형됐습니다. 그러면 20개 중에 13개니까 거의 뭐 한 70%에 육박하는 60%가 넘죠. 그리고 신성고등학교는 37개 지문 중에서 6개면은 뭐 저희 비율 대비 훨씬 더 많은 학교와 적은 학교 사이에 있는, 그러면 저희는 약간 변형이 적절한 학교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28개 중에 9개 정도가 변형됐다라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배분 난이도를 보시면 난이도 상위 문제가 3문제고 중위 문제가 17문제, 하위 문제가 8문제입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난이도 상위라고 표현했는데 옆 학원에서는 이게 어떻게 상이냐, 중이다. 저는 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어떻게 중이냐, 이건 상이다 라고 해서 약간의 문제마다 강사마다 보는 시각마다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난이도 중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학교입니다. 즉 이 난이도도 호불호가 있어서 어떤 학생에겐 이게 당연히 상으로 가는, 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 상과 중이 20지문이나 된다. 아주 두터운 지문이었다. 이번 시험은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 이번 시험은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었더라 라는 게 결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뭐가 어려웠냐? 특히나 서술형이 어려웠다. 서술형 중에 특히 서술형 주관식 1번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서 아마 추정컨대 100점짜리 학생이 존재하지 않거나 만약에 100점짜리가 있다 손 치면은
정말 학교에 워낙 안양여고가 인원수도 적다 보니까 학교에 한두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시험이었다. 100점짜리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었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문항수별로는 어휘가 두 문제 나왔고요. 어법이 두 문제, 빈칸 완성이 다섯 문제, 순서가 네 문제, 내용에 관련된 거. 이제 여기 내용에선 뭐 주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요지가 될 수 있겠고요, 제목이나 내용 일치, 불일치, 뭐 지칭 추론 이런 거 형태가 되는데 내용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제 기타, 서술형이나 요약. 뭐 이런 형태를 기타 문제로 뺐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분은 이렇게 됐고요. 제일 중요했던 킬러 컨텐츠 중에 빈칸 완성 문제가 있다. 근데 이 빈칸 완성 문제는 빈칸에 여기 보시면 빈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빈칸 완성이 나는데 색깔이 다 다른 색깔이죠. 결론은 얘는 다 변형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상 문제도 집어넣었지만 중으로 표현된 문제들 다수가 있어서 얘가 이 부분이 가장 킬러 형태로 어려운 부분이었다.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조금 애를 많이 먹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는 7문제, 교과서 외에는 21문제, 변형된 건 9개, 변형되지 않은 게 19문제, 난이도별로는 3문제, 17문제, 8문제입니다. 먼저 총평을 하자면 선지가 길고 어려움이 많다. 지문이 변형된 지문이든 변형되지 않는 지문이든 선지가 거의 새로운 지문 하나 해석해야 되는 것처럼 길고 많아서 학생들이 풀 때 어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두 번째, 교과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 학교 대비 교과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그 다음에 3번에 난이도 중문제가 상문제랑 더하면 28문제 중에서 20문제나 되니까 난이도 중문제가 상당히 많고 까다롭다. 그리고 네 번째, 폭넓은 어휘력이 필요하다. 선지가 길고 어렵다라는 건 선지가 길면 당연히 해석이 어렵지요. 근데 거기에 단어까지 어려워진다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틀리는 문제가 많아지겠지요. 자, 안양여고 시험의 특징은 변형 문제가 적절하고 쉽지 않은 수준. 변형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학교 관양고라든지 신성고라는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드렸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저희 학교는 이 안에 들어가는 수준이어서 적절한 수준이었고, 서술형 1번 선택 영장 문제가 어려웠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거의 100점짜리가 존재하지 않거나 있다 손 치더라도 한두 명 정도의 아주 극소수가 될 것 같다라는 게 바로 여기 상 문제에 해당했던 요 문제. 여기 주관식 요 서술형 1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서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난이도 중에도 까다로운 문제가 많다. 난이도 중 대표적인 게 빈칸 완성에서 이렇게 이걸 다른 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상이라고 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수준입니다. 이걸 왜 중이라고 두냐? 이거 다 상 아니냐라고 해도 이견이 없을 정도 수준이죠. 그 다음에 객관식의 잦은 실수는 등급 저하로 가는 길. 객관식 배점이 90점이었는데 여기서 중문제에서 한두 문제 정도 실수로 틀린다라고 한다면 뭐 진짜 두세 문제 틀린다라고 한다면 10점 이상 까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급간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안양여고 시험 대비 전략은 1등급은 반드시 주관식 연습이 필요하다. 1등급은 추정컨대 아마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안양여고는 20 몇 등 정도까지 해야지 되는 거니까 시험 추정컨대 아마 90점대 초반이나 80점대 극후반에서 1등급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관식 1번은 몰라도 주관식 2번은 상대적으로 좀 쉬웠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에 대한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고 꼼꼼한 단어 암기가 필수다. 그래야지 중난이도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형이 깊이 있게 출제돼서 이제 실제 변형 문제를 보여드리고 선지가 어느 정도였다라는 걸 보여드릴 텐데 평상시에 독해 연습이 필수적이다. 시험 때만 반짝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죠. 그리고 선지 난이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이었지만 충분히 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많아서 시험이 적절하고 어렵게 나왔다라는 게 총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에 있는 부분이 원래 모의고사 원본입니다. 이쪽에 있는 부분이 원래 모의고사 원본이었고요. 다음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는 겁니다. 여기 위드부터 onfoot까지 똑같은 형태였고요. 그 다음에 the messenger 쭉 이해하는 문장이었죠. 여기 이제 4번 보시면
객관식 4번 보시면 내용이었고요. 주제는 원문에 이런 식으로 순서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주제는 원문에 순서 고르는 문제가 주제 문제로 나왔죠. 선지가 영어지만 내용의 변화가 없었음. 이렇게 선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선지도 그렇게까지 막 어려운 식의 단어가 섞이거나 아니면 긴 문장이 나와서 까다롭게 됐던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하 수준 문제였다. 얘는 이 정도면 이건 반드시 맞춰야 되는 수준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여기 이제 난이도가 중입니다. 난이도가 중인데 선지가 영어로 긴 지문이라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뭐였냐면 지문은 안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no respectable boss would say no respectable boss would say 이라는 형태여서 지문이 쭉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얘가 요지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는 지문이어서 맨 마지막 보면 what you must do to get something done 여기 보시면 똑같은 형태로 나왔습니다. 지문 변형이 여기 지문 변형이 안 됐죠. 색깔이 안 바뀌었습니다. 지문 변형이 안 됐으니까 똑같은 형태의 문제였다라는 건데 이제 선지 보시면 선지가 이렇습니다. 선지가 하나, 둘, 1, 2, 3, 4, 5 중에서 얘 무슨 문제였죠? 요지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는 내용에 관련된 문제인데 선지가 이만큼이에요. 선지가 이만큼입니다. 하나, 둘, 셋, 거의 기본이 세 줄이죠. 다 세 줄이네요. 이것만 따져도 거의 이 지문에 이만큼 정도가 될 겁니다. 세 줄씩 치면 15줄인데 맨 마지막 건 반텀씩만 있으니까 이거를 좀 줄인다라고 하더라도 두 줄에 1번부터 5번까지니까 10문제에 10줄에 11줄, 12줄 충분히 13줄 정도 되는 겁니다. 13줄 정도 되는 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줄 요 정도의 지문입니다. 이 정도 지문이 하나 새로운 게 밑에 선지에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거의 지문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게 나온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문에 나오는 단어들과 이 지문에 있는 문장을 다 해석할 수 있어야지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겠죠. 근데 이 정도 수준이 뭐라고요? 이 정도 수준이 중난이도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빈칸 한성 원문은 문장 넣기 문제였고요. 얘는 상이입니다. 지문이 변형되었고 선지의 해석이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이제 문장 넣기가 들어가는 거였죠. 이 지문을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느냐라는 지문인데 시작은 그럼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겠죠. Spending time as children 이런 식인데 이 문장 보시면 It is by spending time as children 이런 형태로 문장이 변형됐습니다. 이 지문에서 이 지문은 변형돼서 이 지문이 두 개가 똑같은 지문이냐라는 건 당연히 아니다라는 게 정답이죠. 우리 문제 맨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얘는 뒤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되냐 되지 않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해석의 어휘가 조금 더 고급 어휘가 나와서 이 부분을 잘 손댈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게 문제 풀이의 관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더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는 여기 이제 원래는 어휘 나오는 거고요. 역시 중난이도입니다. 지문의 변형이 없이 중난이도 수준인데 여기 보면 완화부터 쭉 나옵니다. 쭉 나와서 여기 이제 1, 2, 3, 4에 보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단어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 고르는 문제인데 이 정도 돼야지 중난이도 수준이었고요. 이제 맨 마지막 안양요거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건드려야 된다는 게 바로 중간식 1번이었죠. 중간식 1번이 상 유형이었고요. 선택 영작의 원문은 중의적인 의미. 문장이 변형됐고 조건에 따른 영작 문제라 어려웠다라는 게 이 문제입니다. 원래 문제는 21번 밑줄 친 Push Animal Sciences into Aristotelian Bucket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라는 게 원문 문제였는데 원문 문제가 이 앞에 보시면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달라집니다. 조금씩 달라져서 이렇게 변형됐습니다. 이 지문이 변형돼서 변형된 걸 여기 안에 뭐를 요약하기를 집어넣으시오라는 형태예요. 요약하기를 넣으시오라는 형태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겁니다. 보기의 단어를 한 번씩 모두 사용할 것 여기. 그다음에 필요 단어를 변형할 것 여기 있는 거. 그다음에 to 구문을 사용할 것. 그리고 이 안에서 이글의 보기를 조건에 맞게 바꿔서 집어넣는 배점이 몇 점이었죠? 100점이 6점이었습니다. 물론 논수령 1번 문제만 틀렸다라고 한다면 94점이니까 안양여고 기준으로 아마 1등급이
안정권일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중난이도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객관식에서 한두 개 실수했다라고 해서 총 3개 틀렸다라고 한다면 1등급이 물음표가 뜰 수 있는 학교입니다. 자, 그래서 주관식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 1번은 뭐 맞추면 너무 좋고요. 이런 100점 맞겠죠. 근데 1번에서 안 되더라도 부분점수 1부분과 한글 영작 문제를 맞추고 부분점수 1부분을 받고, 그 다음에 객관식에서 최대한 틀리는 부분을 줄여야지 높은 등급을 받는 비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관식에 대한 부분, 주관식을 특히 꼼꼼히 영작을 해야 되는 부분, 사실 영작은 이제 종합예술이어서 문법에 대한 거, 어휘에 대한 거, 구조에 대한 거 철저하게 다 알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과 기본적인 어휘, 독해 연습이 가장 필수적인 학교이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